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진짜 시황의 최수창입니다. 6월 마지막 거래를 하루를 남겨두고요. 변동이 좀 커졌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증시. 네. 참 힘들 거예요. 네, 힘든 구간입니다, 정말. 올여름이 과연 어떠할지 큰 그림을 한번 언급을 해드렸는데, 자, 그 시기가 빨리 올 건지 아니면 아직 괜찮은 건지 알아보도록 하죠. 자, 코스피 지수 얼마나 현재 움직이고 있나요? 개파락 양봉 나와서 장중 흐름은 조금씩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만 약합니다. 전일 종가 대비 1.39% 하락을 해주고 있습니다. 2060일인데요. 기억하십니까? 2063포인트가 어떤 지수인지 아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2063포인트가요. 2011년도 그러니까 현 정권이 아니라 전 정권의 시절이잖아요. 2011년도 새해 출발했을 때 땡 하고 출발했을 때 1월 2일에 첫 시초가입니다. 2063포인트가 2011년도, 12년도, 13년도, 14년도, 15년도 5년간 정말 이 자리를 장악을 제대로 못하네요. 자, 지금 현재 그 자리에서 힘싸움을 좀 해주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 포인트 빨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포인트는요, 시초가 개파락 출발이 괴리가 발생했다. 뭐 사실 이 내용보다 더 많은 내용들이 잠시 후에 펼쳐질 겁니다. 근데 시초가를 개파락으로 빵 출발을 해버렸어요. 어우, 겁나죠. 크게 겁날 자리는 아니에요. 자, 이슈 포인트를 보니까요, 오늘 같은 장에서는 다우그룹이 눈에 빵 하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보험주 관련돼서 동부화재라든가 현대해상, 코리안리가 좀 움직이는 거, 이 정도 이슈를 좀 잡을 수 있겠죠. 하나 더 있다면 락앤락 같은 경우 갑자기 팡, 중국에서의 구조조정의 효과가 좀 실적으로 가시화가 되고 개선세가 좀 나타날 수 있다라는 뭐 이슈화가 되면서 오늘 급등을 장기해 주는 것 같아요. 자, 다우기술, 인터넷 은행에 따른 성장 이슈, 요거요. 보도록 하죠. 얼마나 지금 움직이는지. 얼마 전에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일양약품을 그런 뉴스가 나왔을 때 이런 식 대응하면 된다라는 대의매매, 특히 30% 확대된 이후에 언급을 좀 해드렸잖아요. 자, 다우기수가 아니라 기술입니다. 보면 상한가 진입을 하고 있죠. 상한가가 15%에서 30% 확대된 다음에 이런 종목들이 자꾸 종종 이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뉴스의 힘이라고 해야 될까요? 막 몰리는 거죠. 시선이 쏠리는 거예요. 막 이렇게 눈 모으는 것처럼. 잘 안 됩니다만. 자, 이 다우기술이 또 관심이 뉴스의 힘도 있습니다만 또 보도록 하죠. 인터넷 은행에 따른 설립에 대해서 이것이 지금 나온 뉴스가 아니라 계속 그 전부터 나왔던 뉴스인데요. 그룹의 출자도를 좀 보면요. 특징이 있어요. 최근에 이 그룹에. 다우데이터, 다우기술, 키움증권으로 이렇게 그룹에 출자 지분이 되어 있는데 핵심은 다우기술입니다. 그리고 저 김동준 대표가 있는 김동준 씨가 누구냐면 이 김 회장님의 아들이에요. 임원희. 저 임원희가 향후에 주목을 좀 해야 될 거예요. 지분 이런 과정에 있어서 그룹 출자도의 핵심 회사가 저렇게 네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다우기술이 가장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전체적으로 그룹의 총 자산 같은 경우가 6조대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본다면 다우그룹의 관련주들 보시면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차트를 보면서 잠깐 들어갈게요. 차트를 보기 전에 이거 하나 다음 빨리 넘겨주세요. 제가 하나 자료를 빼먹을 뻔했는데요. 뉴스가 하나 나왔죠. 오늘 이제 장 시작하기 전부터 유난히 이 다우기술에 대한 뉴스가 동시다발적으로 나옵니다. 시간적 아시아경제에서 2시간 가장 먼저 좀 나왔는데 하나대투 증권에서요. 다우기술에 대해서 신규편입 목표가를 빵빵 올려놓는 기사가 나오더니 막 여기저기서 쏟아집니다. 인터넷 기사들이 실시간으로. 아침부터 쳐 올렸잖아요. 이게 지난번에 얘기해드렸듯이 일양약품처럼 장 끝나고 나오던 아침 장 열리기 전에 어떤 긴급한 뉴스가 팍 나오면서 계속 뉴스화가 쏠리잖아요. 그러면 그 종목 그날 당일 대의매매로 해볼 수 있는 시점이 있다. 왜? 예전처럼 15% 때는 뻥하고 떠버리면 가서 먹을 게 별로 없는데 지금은 뻥하고 떠봐야 더 갈 수 있는 게 있잖아요. 30%까지. 그래서 그런 대인매매에 활용해
포인트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다우기술도 오늘 제가 봤을 때 그런 관점의 대인 매매가 성립이 되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다우기술 다우그룹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요, 이 종목에 관련된 게 지금 이제 다우기술 이렇게 올라오고 있잖아요. 잠깐 차트를 보면 10분 봉으로 보겠습니다. 10분. 아침에 뻥하고 10분 만에 거래량 쏠리면서 7% 정도 상승했는데 과거 같으면 못 덤벼요. 근데 지금 덤빌만 하다 이거예요. 딱 손절가 잡아놓고 저점 깨지면 손절이 안 깨지면 아침 저점 깨지지 않으면 뉴스의 힘으로 한번 붙인다 이거죠. 상하 변동폭이 커졌기 때문에. 다우기술만 이렇게 잘 가냐? 그렇지는 않아요. 또 다우데이터, 그다음에 사람인 HR, 다우인큐브, 한국정보인증 이 종목들 다 관련주거든요. 관계사들인데 그동안 흐름이 아주 거의 비슷하게 동일하게 같은 추세 상승을 보여줬다. 이렇게 좀 특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단순히 오늘 뉴스의 힘만으로 그동안 올라왔던 건 아니고요. 오늘 그 뉴스의 힘을 다우기술의 시장이 전체적으로 안 좋은 상황에서 어떤 특징주의 매매, 대인 매매가 거래량이 터지면서 좀 쏠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전체적으로 다우그룹 관련주들은 지속적으로 향후에도 관심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올 초인가요? 한 3, 4월 달에도 다우데이터부터 다우그룹 관련주들 계속해서 관심이 많이 받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아마 이토마토 방송 내에서도 자주 다뤄졌던 종목으로 기억하는데 그런 모멘텀들이 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보험주들 한번 잠깐 살펴볼까요? 잠시만. 보험주들의 흐름인데요. 코리안리는 뭐 전일 대비해서 뭐 거의 보합이네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동부화재가 있나요? 혹시 볼까요? 보험주들은 계속 그때 그 뭉태기 있었던 그룹에서 무너지지 않고 버티고 있는 힘이죠. 메리츠화재, 현대해상, 동부화재. 오늘 보험주들이 다른 업종 대비해서는 그래도 양호하게 선방을 하고 있다. 이 정도로 좀 체크를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코스닥. 코스닥 지수가 지수를 안 보여주십니까? 코스닥 포인트로 갈게요. 코스닥 포인트 6월은 양봉으로. 그런데 제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6월 달에 어쨌든 양봉으로 끝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빠지나 내일 빠지나 뭐 거기서 거기죠. 중요한 것은 과연 신기록을 세울 거냐. 코스닥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없었던 7개월째 양봉 나올 건지 아니면 7개월째는 그동안에 보여줬던 행태처럼 변동성이 터질 건지 이 시간을 통해서 보신 분들은 7월달 코스닥에 대해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계시겠죠. 어떻게 하라 마라 제가 얘기 안 해도 분명 전략적인 어떤 뉘앙스 그리고 어떠한 것을 우리가 포커스를 봐야 되는지 아실 겁니다. 특징은요, 예스24하고 다음 카카오, 예스24 도서정까지 시행을 했는데 과연 그 효과가 어떤 식으로 나왔을지 기사 내용을 보면 어떻게 나왔을까요? 다음 카카오 매출 1조 클럽 기대가치 이 얘기는 제가 잠시 후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스24 한번 보도록 할까요? 예스24가 오늘 얼마나 움직입니까? 주가가 보도록 하지요. 예스24가 한 1.1% 전일 대비 별로 올라가는 건 없네요. 윗꼬리와 좀 달린 것 같아요. 예스24는요, 이 내용을 주목하셔야 될 것 같아요. 도서정가제 이후에 매출도 좀 감소했고 판매 수도 좀 감소했다는 기사들이 많은데 무엇을 봐야 될까요? 바로 이겁니다. 영업이익 보시면 분기별입니다. 작년 11월부터 도서정가제가 시행이 됐잖아요. 그 전까지 영업이익이 별 좋지 않았는데 11월 시행 이후에 영업이익이 빵, 그리고 우리 1분기도 빵, 영업이익이 좋아졌다 이거예요. 영업이익률이 과거에 뭐 1%대 내외였는데 작년에 이제 이 도서정가를 시행하는 앞두고 11월 달에는 전후에서 막 그 전에 재고물량도 막 팔리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효과가 있었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완전 도서정가제가 올해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어지면서 1분기에 영업이익률이 무려 4.68%나 나왔다 이거예요. 판매 수도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영업이익률이 확 좋아졌다. 그러니까 도서정가의 핵심은 판매량이 감소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영업이익이 호조세로 전환됐다는 점에 포커스 맞춘다면 예스24 뭐 지금 시점에서 계속 이제 안 좋아질 거냐 그게 아니죠. 판매대 건수는 좀 줄었다 하더라도 영업이익률은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라면 추가적인 어떤 상승의 가능성을 하반기에도 볼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스24는 도서정가제의 핵심은 판매세를 감소한 게 아니라 영업이익의 개선세를 불러일으켰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이런 종목 과거에
로엔이라든가 음원 관련주들, 그러니까 음원 관련해서 돈을 못 받았던 저작권 같은 경우에 이런 부분에서 개선되면서 영업이 개선되는 종목들이 많잖아요. 그러한 이슈들을 보면서 S24 또 이런 관련된 종목이 기존에도 말씀드렸죠. 저작권에 관련돼서 대우미디라든가 또 콘텐츠 관련주들 계속해서 관심을 좀 보실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카카오 참 속 썩였는데 왜 무엇을 봐야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 거예요. 다음 카카오 오늘 3% 정도 상승 나오는데 그동안 빠진 것 대비하면요 정말 조적지혈입니다. 세 발의 피죠. 이만큼 올라오는 거잖아요. 엄청나게 빠졌었으니까. 근데 다음 카카오의 핵심은 무엇을 봐야 될까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다음 카카오의 최근 뉴스에 보면 뭐 공인인증서 없이도 카카오페이에서 30만 원 이상 결제, 뭐 택시 아시죠? 카카오 택시에 뭐 요즘 뭐 붐이다 얘기하는데 다 좋아요. 그런 얘기가. 향후에 실적의 어떤 이익이 개선세에 좀 나타날 수 있겠죠. 반영이 되겠죠. 또 게임 부분에 있어서도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근데 그런 건 알겠는데요. 뉴스에서 한 가지 주목할 것은요. 박근혜 대통령께서 다음 카카오 창조경제 횡보 높이 평가. 웬만하면 기업 평가를 잘 안 하시는 분이신데 다음 카카오에 대해서 강점을 얘기하셨어요. 창조경제 횡보를 아주 높이 평가한다. 최근에 다음 카카오에서요. 몇 가지 좀 변화되는 것들이 있었어요. 예. 뭐 댓글이라든가 언론 뉴스 같은 관련돼서 좀 변화를 줬는데 뭐 그런 부분을 평가한 것 같지 않고 어쨌든 여러 가지로 평가를 좀 하셨다. 높게 주목할 포인트가 좀 있습니다.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다음 걸 보시면 이겁니다. 다음 카카오가 일조 클럽에 과연 가입할 거냐예요. 일조 클럽 아무나 가입합니까? 네,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일조 여러분 구경해 보셨어요? 저도 아직 일조 제 눈으로 직접 만져보고 구경해 본 적이 없거든요. 기업에서 일조 클럽에 가입한다라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매출이 일조가. 네. 그러니까 과거에 일조 클럽 가입 매출 일조 클럽 가입하면서 빵 하고 있던 기업 중에 하나가 대표적으로 대상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주가가 빵 했거든요. 과연 올해 예상 컨센서스는 예상치는 1조의 매출을 보실 것이다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카카오의 그동안 주가의 흐름을 잠깐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봐야 되겠죠. 어디 갔죠? 네, 다음 카카오가 안 보이네요. 쳐볼까요? 네. 다음 카카오의 주가를 보시면요. 길게 보겠습니다. 왜 올랐어요? 카카오 때문에 올랐잖아요. 이 구간이 빵하고. 그리고 나서는 계속 밀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대감에서 다음이라는 그 포털 사이트 가지고는 성장성이 한계에 부딪혔는데 카카오가 붙으면서 빵하고 갔다가 기대감을 갖지만 막상 기대감이 너무 급하게 반영됐다 이거죠. 그러면서 점진적 가격과 기간 조정 거친 이후에 이제는 이제 제자리 찾기 가는 거죠. 제가 볼 때는 10만 원대는 딱 적정 주가의 기본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부터는 성장성, 그러니까 성장이라는 게 정말 카카오를 만나서 실적이 개선되고 일조 클럽으로 가는 힘이 되느냐 그에 따른 동력에 따라 주가의 상승 모멘텀이 반영이 될 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대표하는 포털 사이트 중에 네이버하고 다음하고 둘 중에 하나 없어질까요? 없어지지 않아요. 둘 다. 그만큼 지휘력이 워낙 확고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다음에서는 중요한 것은 카카오를 통해서 새로운 수익 개선과 매출의 성장을 볼 것이냐 그 여부를 하반기부터 주목하셔야 될 포인트다. 일조 클럽에 대해서 가능성 올해가 아니더라도 내년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되면은 내년까지 긴 안목으로 본다면 카카오에 대해서는 10만 원 이하에서 많이 떨어지면 아유 큰일 났다가 아니라 저가 매수세를 활용하는 포인트 기술적으로 투자 관점으로 뭐 그리고 기술적으로는 지금 10만 원 11만 원은 지지 형태로 이런 식으로 좀 관점을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 이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특징 좀 잡을 만한 게 크게 많지는 않아요. 시장 이슈가 많죠. 유로존 신라와 존속의 본질, 치프러스 정치력에 대한 부재가 아니라요 부실입니다. 중국 급락 증시, 원엔 환율 주목. 여기서 제가 좀 이야기를 풀어가겠습니다. 유로존 그리스 때문에 지금 그리스 디폴트 막 뉴스가 나오니까 정말 디폴트가 큰일 났어. 모든 게 망할 것 같아.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스에 따라서 전 세계 글로벌 증시가 또는 우리나라 국내 증시가 빠진다? 전 그렇게 안 봐요. 지금 빠지고 있긴 한데 그 본질 때문에 시장이 추세적인 하락을 할 것이다. 강하게, 강렬하게 아닙니다. 그동안 과거에 우리가 학습을 통해서 어떤 외부적 이런 일시적 변수가 생길 때는요. 그것이 해소되면 바로 급반등이 나오거든요. 뭐 미국 신용 등급 때는 안 그렇습니까? 문제는 제가 더 본질적인 문제는
중요한 자료를 가지고 다음 시간에 얘기할 건데, 보여드릴 건데, 이 부분은요, 치프라스의 정치력 부재입니다. 그리스라는 국가에 지금 필요한 지도자는 설명하는 지도자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최근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 메르스 같은 사태가 일어날 때 지도자들은 설명을 해야 돼요. 공개를 해서 신뢰를 얻어서 그게 중요했던 거지만 그리스에서는 이끌어줄 지도자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치프라스는 그동안에 보수 정권이 오랫동안 장기적 집권했던 그리스에서 바꿔보자. 그동안 못 살겠다. 그거 선동했던 거 아니에요. 내가 가서 바꿔보겠다. 선대한테 지지를 받아서 딱 정권 착취를 했는데 막상 본인이 가가지고 채권단하고 싸워보려고 하니까 현실적으로 막막하거든요. 현실은 수용을 해야 된다는 거 아는데 본인이 정치적으로 힘을 얻었던 것은 수용하는 게 아니라 싸워서 이겨봐라는 어떤 세력들이었는데 그들의 등 떠밀려서 지금까지 왔지만은 현실적으로는 야 이거 수용하긴 해야 되는데 안 그러면 우리 그리스가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근데 그걸 가지고 가가지고 국내에 가서 그리스 국내에 가가지고 이거 수용해야 되겠습니다 얘기하면 정치적으로 돌날로 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 수를 둔 거예요. 어차피 내가 받을 수 없는 정치적 입지라면 국민투표에 붙여버리자. 본인의 정치력이 부실하다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된 거죠. 국민들의 여론은 그리스에 남기를 바란단 말이에요. 그럼 국민투표 끝나고 나면 일정 부분 다시 타협의 가능성이 나타나겠죠. 근데 더 중요한 부분은 그리스의 본질이 아니라 그리스로 인해서 유로존 전체의 전염병처럼 돌을 수 있는 그리스가 그래 나도 그럴 거야. 스페인, 이탈리아 다른 나라들도 그리스가 저래? 그럼 나도 그럼 배째지 뭐. 돈 안 갚어. 연체하지. 지금 디폴트 당장에 돈 안 갚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잠깐 체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설명을 드리면 비유를 하자면 개인도 국가에 세금 연체되고 체납이 됐죠. 또는 빚을 졌어요. 은행한테. 은행이 와서 칼로 죽입니까? 너 돈 안 갚어? 이건 사채잖아요. 합법적으로 또 구속되는 거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 국민이나 그리스 국가에 대해 어떤 채권단에 그런 압력을 못 한다는 거죠. 다만 이 체납이 돼 연체가 되는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너네가 나한테 빚을 갚을 건지 좀 협상을 하자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 본질은 어쨌든 국민투표 이후에 다시 한번 가능성을 또 해결 가능성을 해소할 가능성을 나타낼 텐데 문제는 그리스 자체의 국민들을 이끌어갈 우리나라 IMF 때 이끌었잖아요. 국민들이 모두 다 금모으기 운동하고 희생하고 지금 와서 보니까 IMF에서 제시했던 것 수용안들이 참 터무니없고 고달픈 거였지만 우리는 이끌어주는 지도자가 당시에 나타나서 이끌어줘서 어쨌든 극복을 했던 건데 그리스는 그런 정치력이 부실한 것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당분간은. 그리고 중요한 것은 유로존의 신뢰예요. 유로존이 이로 인해서 향후에 계속 틈새가 벌어져서 붕괴할 거냐 아니면 봉합을 할 거냐. 봉합할 가능성이 아직까지 더 높다고 보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그리스 문제는 그리스 자체의 정치적 부실이 좀 이어지면서 계속 혼선을 글로벌 증시에 주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이제 7월 5일 아예 딱 치프라스가 못 박아버렸으니까 7월 5일 국민투표 이후에는 그 전에 또 여론조사 할 거고요. 그 이후에는 다시 좀 잠잠해지면서 해소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중국 증시 급락했습니다. 중국 증시가 급락을 했는데 이걸 보면서 가도록 하죠. 급락했을 때 급락한 이후에 기준금리랑 지준율 인하를 동시다발적으로 해버렸어요. 이 얘기는 또 메시지를 전달하는 겁니다. 중국이 거품론도 있겠지만 우리 둔화되는 것들도 경제 상황에 둔화되는 거 있지만 중국에서도 권력자들이 정책자들이 부양의 의지를 정확히 보여주는 거죠. 미국은 여기서 자신들의 경기 부양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고 그에 따라서 경제의 자신감을 표명하면서 금리 인상 얘기를 하고 있죠. 유럽하고 중국은 계속 부양의 의지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글로벌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붕괴시킬 만한 엄청난 이슈가 과연 그리스일까요? 과연 중국의 거품론일까요? 아니죠. 아직까지는 전 세계 정책에 순응하라고 하잖아요. 투자자분들은. 그런 정책적으로 유로나 중국은 계속 부양의 의지를 메시지를 던졌다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미국은 그 자신감으로 계속 가겠다라는 것을 표명하는 거니까 여전히 글로벌 증시에는 정책에 순응한다면 조금 더 아직까지 뭐 또 변동은 계속 있겠지만 중요한 게 안전자산으로 완전히 회귀냐 아니면 서서히 안전자산으로 회귀로 가는 거냐 이렇게 본다면 저는 급격하게 안전자산을 회귀가 아니라 서서히 위험자산에서 안전자산 서서히 회귀하는 그런 시점에 좀 놓여져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다
시장 이슈에 대해서 제가 해석을 좀 하는 바입니다. 이렇게 좀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중국 증시는 차트를 좀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빠지는 것 같은데요. 빠지니까 겁나십니까? 기술적으로요, 올자리 오는 겁니다. 너무 많이 올라갔어요. 네. 휘들만 혼자 막 올라갔어요. 다른 나라들은 5월달 저점 깨고 내려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혼자 갈 수는 없다는 얘기죠. 독불장군처럼. 올해 저점과 고점의 피보나치를 그리면 하프 자리 4,100포인트고요. 61.8 자리. 그러면 하프 자리 어제 걸리는 듯 했다가 아침에 갭상승 반등 나왔다가 지금 밀리죠. 그럼 하프 힘싸움을 해주거나 하프 힘싸움에서 빼버리면 3,800포인트 와가지고 브레이크 반등 걸려서 거기서 따다닥 뭐예요? 기초 반등을 만들어주겠죠. 외봉의 외바닥이니까 반등이 좀 빠를 수 있단 말이에요. 어디서요? 61.8 자리, 3,860포인트 자리. 그럼 4,000포인트 빼면 큰일 났다 이게 아니라 빠지면 반등 나올 자리예요. 지켜봅시다. 나오나 안 나오나 얘네들. 중국. 그렇게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엔 환율을 이제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원엔 환율은 중요한 겁니다. 지금 시점에서 우리나라가 봐야 될 본질 중에 또 하나예요. 일본 아베노믹스 아베 힘에 의해서 원엔 환율이 2012년도부터 13년 계속 하락이에요. 결국 주가에 보시면 원엔 환율 하락하는 동안 일본 증시 와우, 우리나라 증시 뭐였어요? 쩔쩔맸습니다. 최근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새 정부가 들어오면 미국 갔다가 일본 갔다 했던 어떤 외교적인 순례가 있는데 올해는 지금까지 안 갔단 말이에요. 근데 최근 들어서 한일 관계가 좀 변화되는 게 있으니까 그 동향을 좀 주목하십시오. 그리고 원엔 환율이 900원, 880원에서 900원을 넘어와서 오늘 뭐 920원까지 급등하는데 900원대에서 점진적 반등이 이어진다면 어떨지. 우리한테 아주 나쁜 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서 원엔 환율로 좀 주목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 다음 거 보시면요. 디테일하게 보시면 원엔 환율이 단기적으로 아까 그 큰 추세였고요. 900원대에서 이탈했다 반등, 이탈했다 반등, 단기적으로 쌍바닥을 만지면서 점진적으로 반등. 오늘은 926원대까지 올라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장중의 흐름에. 원엔 환율의 반등이 나온다면 누가 좋을까요? 자동차주에 대해서 어떤 반등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 전체적으로 기초 반등이 좀 모색을 할 종목들이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관점에서 원엔 환율은 굉장히 중요하다. 또 엔달러도 중요하고 이건 다음 시간에 한번 하도록 할 거고요. 이제 이 자료를 한번 보면서 가겠습니다. 코스피 200 지수. 제가 얘기했는데 계속 올랐다 내리냐 내렸다 올리나 계속 박스란 말이에요. 그 다음 자료 빨리 볼게요. 이걸 보시면 선물 옵션 제가 차트 보여드렸죠. 뭐예요? 지난주에 1, 2, 3, 4 박스죠. 올렸다가 누를래 내렸다 오를래. 아래로는 252.30 251점 땡땡 반등 나올 자리라고요. 힘의 방향성의 힘이 추진주 쭉 가는 것보다 방향성 탐색도니까 그 자리다. 그럼 지금 실시간으로 보면서 보여드릴게요. 차트 잠깐만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얘기해드릴 건 여전히 큰 추세적으로는요. 큰 추세적으로는 어디다 이거다 막 이게 아직 아니에요. 그냥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요 보시죠. 디테일하게. 첫 번째 오늘 고점이 251.95입니다. 선물지수가 여기서 위로 넘어갈래 안 넘어갈래? 옵니다. 251.95 넘어갑니다. 단기적으로 넘어가야 돼요. 넘어갈 자리예요. 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반드시 오늘 고점 넘어간다. 회계값이 있습니다. 그 이해에. 밑으로는 251에서 어제 금요일날 보였듯이 왔다 갔다 힘싸움 하고 있죠. 많이 밀리면 요 삼각지 맥점 그려놓은 자리가 249.50이에요. 그럼 이번 주 저점은 249.50이 강력 브레이크 자리가 되겠네요. 그리고 상단은 오늘 고점을 한 번쯤은 넘어가 줘야 돼요. 그러면 결국 박스 싸움을 계속해서 이어지는 공간이잖아요. 전저점을 깨고 내려갈 거냐? 제가 얘기해드렸죠. 언제까지? 만긴 날까지는 안 깬다니까요. 주목해 주시고. 그럼 계속 왔다 갔다 하는 뺑뺑이고 요 마지막 그림 그대로 잡아주세요. 수렴이죠. 고점 낮아지고 저점 올해 저점. 예, 요 차트죠. 예. 수렴하는 과정 요거 보이시죠? 요거 아니고요. 예, 방금 차트 잠깐만 잡아주세요. 예, 차트를 잠깐 보여주면서 요 종합주가 지수 요 저점과 고점 수렴하는 요 계속 가둬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2030, 40에서 2080, 90 계속 맴 도는 과정이 며칠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7월 달에 들어가면 중요한 본질에 대한 자료와 정말 하반기 7, 8, 9월 달에 어디를 우리는 목표값으로 보고 배팅해야 될지 중요한 전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진짜 시황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